자, 오늘 이제 웹앱 개발 3 첫 시간이죠. 네, 전에 2 들으셨던 분들 그대로 다 오셨고 한 분만 빠지시게 됐는데 쭉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제가 어제 예고드렸던 대로 페이지 처리된 거, 노출되는 개수, 이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좀 제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처리하는 거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DB 이제 접속 정보 접속할 때 서블릿마다 계속 따로 접속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좀 한 곳에서 접속을 하게 하고 처리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조금 변경이 생겼어요. 제가 어제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을 좀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굳이 DB를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접속 정보만 다른 데에다 저장을 해놓고 걔네만 좀 불러오는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만약에 DB를 접속하는 계정이나 URL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JSP 테스트라고 하는 얘가 지금 DB 명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다른 DB를 접속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야 되는 서블릿이 매우 많죠. 요중에 뭐 DB를 안 건드린 애도 있겠지만 대부분 건드리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 찾아가서 얘를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URL과 우리 계정 루트에 비밀번호 없는 이 상태인데, 만약 이것도 계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쓴다 라고 하면 계정 정보를 바꿔주기 위해 이 서블릿들을 다 찾아가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한 곳에 좀 몰아놓고 그 계정과 URL을 좀 불러와서 접속하는 방식으로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오늘의 메인 기능, 회원가입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회원가입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존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특별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을 때 이름이나 뭐 아이디 같은 거 입력해 달라고 다시 빠꾸를 하기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한 처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일진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삭제할 때 진짜 삭제를 할 거냐 라고 한번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혼자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오늘 회원가입할 때 유사한 기능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거 먼저 좀 하나 해보고 갈까 합니다. 어차피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기능인데, 삭제 같은 거 할 때는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긴 하니까 저희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리스트에서 삭제 버튼이 있는 곳에다가, 저도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되길래 여기다가 뭘 좀 추가를 할 겁니다. 자, A 태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는 선택할 수 있는, 클릭할 수 있는 애로 만들어지죠. 우리 그 프론트 할 때 HTML에 A 태그 해놓고 자바스크립트에다가 함수 입히면 A 태그 눌렀을 때 뭐 알림창 같은 거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클릭이 가능한 애인데 얘도 온클릭이라고 하는 클릭 속성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온클릭 아니 뭐야 왜 이래, 온클릭을 딱 주고서 여기다가 제가 뭐 할 거냐면요,
return false라고 넣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처음 할 때 태그 있고 태그 안에 onClick에 뭐 함수 같은 거 넣어줬었죠? 이런 거. 그럼 밑에 우리 자바스크립트에다 만들어 놓은 A 함수에 대한 내용이 이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되는 형태로 됐었어요. 근데 지금 onClick에 뭐 줬어요? return false 줬죠. 얘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그냥 막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막습니다. 자, 이걸로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얼러트 해서 하이, 이거 그냥 하이라고 하는 얼러트 알림창 뜨는 거잖아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 건데 지금 리스트에서 list.jsp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디테일로 들어가서 하면 의미가 없겠죠? 리스트에서 삭제를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수정을 해준 거예요. 자, 원래는 삭제 버튼 누르면 그냥 몇 번 글 삭제됐다 하고 삭제가 실제로 됐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알림창이 먼저 뜨네요. 그리고 얘를 확인을 누르면 이제 삭제가 되죠. 이 순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href에 얘가 실제로 동작할 그 행동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보다 얘가 먼저 실행돼요. onClick이. 이따가 우리가 회원가입에서 쓸 것도 비슷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A 태그한테 걸어준 링크보다 얘가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안에 아까처럼 return false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얘가 제가 막는 거라고 했잖아요. A 태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 하는 거죠. href에 걸려있는 do delete에 요청 보내서 글식을 지우는 명령 부탁하는 거잖아요, 서블릿한테. 근데 얘가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return false가 막고 있어서 그래요. 실행 순서는 얘가 먼저기 때문에 얘가 막고 있으니까 얘를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진짜 삭제를 할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return false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조건문 하나를 쓸 거예요. 조건문을 하나 써서 confirm이라고 하는, 제가 이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러트가 그냥 알림창, 확인 버튼 하나 있는 알림창이었고, confirm은 확인 버튼과 취소 버튼이 있는 알림창이에요. 얘도 그냥 하나 먼저 볼까요? 뭐 이렇게 해놨다 라고 했을 때 저 알림창이 뭘 띄워주는지 얘는 이렇게 뜹니다. 확인과 취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건 얼러트랑 똑같죠? 그리고 확인 버튼 하나, 취소 버튼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확인 취소에 대한 뭔가를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뭘 눌러도 그냥 삭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쓰려고 했던 게 조건에다가 컨펌을 넣었죠. 이 안에다가 진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이 컨펌에 대한 결과를 false랑 비교할 거예요. 아까 컨펌에 확인, 취소 버튼이 있었죠. 얘를 누르면 true가 리턴이 되고요, 얘를 누르면 false가 리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false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눌렀어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 자리가 true가 된다 그랬죠. true. 그럼 true는 false랑 같다. 틀렸네요. 그쵸? 그럼 return false 이거 안 하겠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뭐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새로운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조건문을 쓰는 방식은, 예를 들어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여기에 그냥 이런 거 할까요? 리턴 뭐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그냥 일단 넣어놓은 거고. 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와야 되는 이제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어야 되는 문구들이 이런 게 있대요. int a는 10인데 이 조건문을 탔을 때 a는 20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return true 얘는 그냥 이렇게 하죠. 이거는 많이 봤던 거니까. 그럼 이거 이제 이거 끝내고 나오는 거잖아요. 빠져나오는 거. 무조건 빠져나오는 거.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이 조건문에서 실행해야 되는 구문이 두 개죠. 조건문을 할 때 실행돼야 되는 구문이 두 개예요. 우리가 세미콜론으로 코드의 구분을 지어주는데 세미콜론이 두 개잖아요. 얘는 두 개짜리에 실행이 돼야 돼요. 두 개가. 그럴 때는 이 중괄호가 빠질 수 없어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조건문을 실행했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다 라고 하면 이렇게 써줘도 돼요. 중괄호가 생략이 됩니다. 이럴 때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중괄호가 없지만, 중괄호가 없으면 우리 일단 문법상으로 구현부가 없는 거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실행돼야 되는 코드가 한 줄이면, 하나면 중괄호 생략해도 돼요. 자바에서 실제로 가능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쓴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return false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괄호 생략하고 써준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가 더 있다, 해야 될 내용이, 그럼 중괄호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거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줄바꿈을 안 해서 그렇지 줄바꿈 안 하고 붙여놓으면 이 모양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지금 말이 안 되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라면 중괄호가 빠지면 안 되고 하나라면 중괄호가 빠져도 된다라는 거. 띄어쓰기 한 번만 하고 써주면 돼요. 이거 이제 조건문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실무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런 조건문, 이렇게 조건문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이거 왜 중괄호가 없지? 뭐가 내가 모르는 조건문의 문법인가? 라고 생각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가능한 거예요. 하나짜리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얘가 지금 이 href로 넘어가기 이전에 얘부터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이 조건이 뭐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confirm 알림 띄울 거고요. 조건식은 실행을 해야 되니까 confirm 알림 띄웠어요. 거기서 내가 확인 버튼 눌렀어요. 그럼 true니까 거짓이겠죠.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취소 버튼 눌렀어요. 그럼 false죠. 그러면 참이니까 이거 하겠죠. 얘가 뭐였어요? 얘의 원래 하려고 하는 실행을 강제로 막는 애였죠. 그럼 우리가 취소 버튼을 누르면 실행을 못하고 그냥 알림창만 사라지고 끝나겠네요. 이렇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돌아왔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return false가 막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확인을 눌렀다. 그러면 실제로 삭제가 되는 거고 돌아왔을 때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더 많은데 그냥 진짜 오늘 회원가입 기능에서 쓸 기능과 매우 유사한 식으로 처리를 해본 거고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삭제 버튼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하나 복사해다가 디테일에도 있으니까 여기도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든 디테일에서 삭제를 하든 이 메시지가 한번 뜰 거고 확인 취소 결과에 따라서 삭제가 진행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온클릭 얘가 href보다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이용해서 이걸 처리를 한 거예요. 강제로 막는 거를 통해서.
일단은 이것도 커밋을 한번 할까요? 뭔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됐으니까. 게시물 삭제 시 확인 절차 기억. 그리고 이번 커밋에서 제가 db.text 얘를 수정을 해서 같이 커밋이 됐는데, 얘는 뭐 한 거냐면 그냥 우리 뭐야 이거 테스트 데이터 4개 하는 거랑 그냥 이거 있던 거 그냥 복사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뭔가 좀 바뀐 거 같길래. 그리고 이따가 우리 회원가입 할 때는 테이블이 또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거 작업하고 나서 db도 한번 손 대서 또 수정을 해줄 거고요. 이런 그냥 틈틈이 변경해주면 돼요. 우리가 쿼리문을 저장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용도니까. 자, 그러면 일단 커밋한 거 하나 공유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삭제할 때 확인하는 거는 해결을 했고, 이제 진짜로 페이지 노출 개수 제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 우리 게시판이 41개. 서버 껐구나. 네? 뭐가 나오신다고요? 500이요? 잠시만요. 도메인 잘 맞춰줘야 돼요, URL.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그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중간중간에 DB 한 번씩 했었잖아요. 문법 좀 배웠잖아요. 그때 썼던 방식인데, 제가 일단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다 날릴 거고요. 새로 아티클 테이블 만들어서 데이터를 좀 넣어 볼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일 거고, 데이터를 넣을 건데, 얘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냥 하나, 아무거나 하나 넣어 놓고요. 어디다 하지? 밑에다 하죠. insert into article. 데이터를 좀 많이 넣으려고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거 4개짜리 계속 누르고 있어봤자 4개씩 밖에 안 늘어나니까 몇천 개, 만약에 몇만 개 넣고 싶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좀 많이 넣으려고, 옛날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속도 느린 거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그때 했던 거긴 한데, 이거 기억나시나요? 인설트, 아티클에 인설트를 할 건데 얘네들의 컬럼에 인설트를 할 거다. 근데 그 인설트 하는 애를 이렇게 셀렉트 해와서 하겠다. 아티클 테이블에 셀렉트를 하는데 컬럼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now, concat 이걸로 조회해서 넣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데이터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하면 2개가 돼요. 데이터 하나 넣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4개가 되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했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되게 많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때 이 방식을 좀 써가지고 편하게 데이터를 좀 많이 늘렸었는데,
내가 좀 많이 눌렀어요. 몇 개가 들어갔을라나? 196,591개 들어갔대요. 열 제한하기 196,591개. 근데 사실 19만 이거는 막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게시판 치고 우리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카페들만 봐도 10몇만? 100만? 이런 거 흔하잖아요. 여행 얘는 49,000밖에 없네. 좀 많은 거 없나? 여기 이런거 전체 글 지금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 101만 2310개 이런거 보면은 우리 지금 19만개 들어있는 건 많은 건 아니죠. 근데 일단 현재 우리 상태에서 19만개라고 했을 때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어딜 봐도 이렇게 페이지 넘버가 나오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list.jsp에서 얘를 봅시다. 지금 얘가 1부터 13,000 여기가 끝이구나. 13,108까지 다 나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서 저 페이지 넘버가 다 나오는 이유 얘 때문이죠. 우리가 토탈 페이지 개수 가져왔잖아요. 이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에서 카운트 해서 가져온 걸로 이거 연산해가지고 계산해서 토탈 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가져온 걸 불러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부터 전체 페이지 개수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반복문 때문에. 얘를 좀 건드려 줘야겠네요. 제가 int from 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냥 만들면 안 되죠. 얘는 참 이거 스크립트립 열어가지고 int from 얘를 지금 현재 페이지를 커런트 페이지로 받아오고 있으니까 커런트 페이지 마이너스 10 해볼게요. 그리고 int end 얘는 커런트 페이지 플러스 10 자, 현재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2 from이래요. 그럼 현재 페이지가 예를 들어 15예요. 현재 페이지가 15예요. 그럼 from은 몇이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15 빼기 10이니까. 그러면 5부터 15가 end였을 때 커넥트 페이지 15 플러스 10 하면 25죠. 5부터 25까지 나오겠네요. 얘를 반복문에 넣어준다면 그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만큼씩 나오고 있는 거 줄었죠 이제. 이동은 잘 돼요. 이동은 잘 되는데 지금 일단 테스트하기가 너무 빡세니까 다시 잠깐만 돌려놓고 1번부터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언제 적용될 거야? 됐다. 1번으로 가서 아니지 15 요정도로 가서 얘를 다시 from과 end로 돌려놓고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는 이제 한 넘버마다 한 페이지 넘버마다 5글자씩 있으니까 여기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은 줄어들었으니까 작게 보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일단은 처리가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여기만 봐도 문제가 보이시죠? 0페이지랑 마이너스 1페이지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얘도 처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할까요? from 밑에 if from 얘가 1보다 작다면, 이 연산의 결과가 음수라면 여기를 from은 1로, 그러니까 1 밑으로는 안 내려가게 하려고 이런 걸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엔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만약 마지막이 28이었다 한다면 28 플러스 10 38까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런 페이지는 우리한테 없는데, 게시물 없는 페이징이 한 10개 정도 더 생기겠죠. 마지막 페이지를 넘어서 10개나 더 생길 거니까. 얘도 똑같이 처리 한번 해주도록 할까요? 얘는 엔드가 토탈 페이지보다 크다면 그때는 엔드는 토탈 페이지 이러면 1 밑으로 안 내려갈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개수보다 더 많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지금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잘라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짝을 좀 맞춰서 굳이 여기 위에 얘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었네요. 페이지 안에서 이루어져도 되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일단은 페이지가 다 나오고 있던 거는 해결을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페이지 넘버가 13,000 아까 108이었나 그랬는데 거기까지 언제 가요 이거? 이거 눌러서 언제 13,000까지 가죠? 너무 불편하죠? 가장 처음, 가장 맨 끝 이동하는 거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쵸? 이런 기능 하나쯤은 있는 게 좋으니까 그거를 또 처리를 해볼까요? 얘는 이렇게 합시다. 페이지에 이거가 찍히기 전에 여기다가 페이지가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A 태그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 물음표 페이지 1로 갈 수 있는 A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씩 넣어줘 볼까요? 지금 이게 가장 맨 처음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거 2개 넣어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건 뭐야? 마지막에는 반대로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토탈 페이지, 얘는 반대로 이런 거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 눌렀을 때는 페이지 1로 갈 거고, 얘 눌렀을 때는 토탈 페이지로 갈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눌러보면 1로 갈 거고요, 눌러보면 맨 끝으로 가겠죠. 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도 되게 많아요. 다양한데 그냥 간단하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1페이지한테는 얘가 필요가 없죠. 어차피 첫 번째 페이지인데 얘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래서 얘를 조건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들어가. 위로 올리고, 만약에 커런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1보다 크다면 그때만 얘가 보여지도록, 얘는 이렇게 하는데 엮어줘야겠죠? 얘가 요 사이로, if은 여는 중괄호, 닫는 중괄호, 그 안에 이거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애도 비슷한 원리로 이런 거 처리해주면 되겠죠? 하나 가져와서 얘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커런트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보다 작다면 전체 페이지보다 커런트 페이지가 작을 때에만 저게 나오는 거니까 1이거나 맨 마지막일 때는 이게 안 나오도록, 지금 1페이지일 때는 안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일 때도 안 나오고 있죠. 하나씩만 움직여도 나타나게 될 거고, 1페이지에서도 2로만 가도 나타나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얘도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완벽한 지금 페이징 처리가 잘 된 건 아니에요, 깔끔하게. 왜냐면은 지금 1일 때 몇 가지 나와요? 11까지 나오죠. 그럼 총 몇 개 나온 거예요? 11개 나온 거예요. 근데 7로 갔더니 몇 개 나와요? 1부터 17까지 나오죠. 이거 17개 나온 거잖아요. 개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최종 개수가 될 텐데 7부터 27까지 나왔어요. 이게 21개인가 그럴 텐데. 10, 1, 2, 3, 4, 5, 7, 8, 9, 10, 11. 21개. 이게 21개씩, 그러니까 10개씩 끊어지면 좋은데 맨 앞에서 좀 다르고 중간에서 다시 늘어나고, 이런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우리가 from과 end를 지정한 방식이 이래서. 좀 얘를 적게 보여주고 싶으면 줄일 수 있는데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바꾸라. 언제 바뀔 거야? 문제는 똑같습니다. 얘는 고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10개를 고정으로 하고, 이제 지금 이게 맨 끝이니까 중간에 하나씩 이동하는 거, 혹은 이 묶음 한 개씩만 이동하는 거. 보통 이제 게시판의 페이징 처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맨 처음으로 가는 거 하나, 맨 끝으로 가는 거 하나, 그 사이에 묶음 이동 하나씩 있고, 그 다음 1부터 쭉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은 따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얘도 페이지 사이즈 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그냥 얘를 변수 처리해 줄게요.
일단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페이징 처리에서는 뭔가 지금 이것만 봐도 별거 아닌 페이징 처리를 하는데 뭔가 길어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건드리도록 하고, 이것도 커밋을 한번 할까요? 아이고, 얘는 이름을 뭘로 하지? 페이지 노출 수 제한. 페이징 처리한 거 노출 개수 제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노출 했고, 다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DB 접속할 때 접속 정보 따로 모아놓는 거. 그거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8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